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으로 글로벌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주 산업이 너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인류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셀럽의 한 수는 이금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이거 내가 궁금했었는데 먼저 하나 여쭤볼까요? 그 스페이스 X에 펠컨 9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숫자 9이 왜 9인지 알아요? 펠컨 9이 뭐예요? 펠컨 9이 지금 스페이스X가 네. 굉장히 많이 발사하고 있는 로켓 이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누리호이고, 예, 그 스페이스X는 펠컨 9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9은 일단 그 로켓의 1단에 엔진이 9개가 달려서 9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10도 나오는 겁니까? 10은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그게 더 복잡해집니다. 일이 그냥 9개가 굉장히 뭐랄까 최적화된. 예, 예전에 이제 세턴 5라고 아폴로 11호가 이제 예전에 예, 네. 했던 게 이제 세턴 5라고 해서 거기 1단에 로켓 엔진이 5개가 붙어 있었던 거죠. 예. 뒤에 숫자가 대부분 엔진의 개수군요. 예,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냥 그거 없이 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세턴 5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좀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또 펠컨이 네. 뭐라 그러죠?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우주선 이름이 펠컨이거든요. 네. 큰 거요? 예, 큰 거, 넓적하게 생긴 거. 순간이동처럼 확 가는 거? 예, 네. 그거를 따라해서 펠컨이라고 지은 겁니다. 예. 네, 발음이 좋네요. 펠컨. 네, 펠컨,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사에서 보면 스페이스X가 지금 이 펠컨 9 이걸 통해서 이제 위성의 궤도를 올리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보이던데 네네. 지금 스페이스X의 성장 속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스페이스X가 정말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네. 2020년만 해도 연간 25회 발사를 했다면 작년에는 165회 사실상 굉장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잠깐만요. 있거든요. 165에 1년에? 네, 1년에 165회.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예, 올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속도가 일하면 그냥 48시간 일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론 머스크는 주 40시간이 몇 날이냐, 주 80시간 일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서 막 직원들을 쪼고 있죠.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페이스X인데 재사용 로켓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네네. 재사용 로켓이 이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는 건가 궁금한데 이게 어떤 건가요? 재사용 로켓이 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아하. 예, 최초의 재사용 로켓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재사용 로켓. 예, 최초의 글쎄요, 아폴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폴로는 재사용 로켓이 아니었고요. 네. 그 우주왕복선이라고 부르는 스페이스 셔틀. 우주 왕복선 있었습니까? 예, 그 콜롬비아호, 아. 예, 그 뭐 챌린저호, 예, 여러 가지 이제 한 6개 종류를 계속해서 발사했던 네. 미국에서 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예.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스페이스 셔틀을 쓰면 가격이 싸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계속 소유주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유주보다 그 좌석당 비용이 3배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사용이 어떻게 된 거냐. 예, 재사용이 정말 싸지는 게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사용을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건데 네. 재사용을 싸게 만드는 건 더 어렵다. 예. 일론 머스크는 그 허들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했던 거는 재사용을 만드는 거였는데 재사용을 싸게 만드는 거는 일론 머스크만이 아직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로켓이라는 게 네. 반드시 우리가 배터리처럼 네네. 재사용해서 경제력과 효율성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네. 그것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네네. 일론이 한 그 행위는 네. 그것을 훨씬 싸게 만들었다. 네네. 거의 혁신과 혁명이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일회용 버리는 로켓으로 세 명의 우주인을 그 우주에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재사용을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착륙할 때 또 연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탄 수가 3명이 안 돼요.
연료를 더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가볍게 안 만들면 한 명밖에 못 보내요. 네. 3명 중에서 한 명밖에 못 보내고 나머지는 착륙하는데 연료를 다 써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팔콘 9이 재사용했을 때 그 재사용 비용이 원래 가격의 35%면 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100%가 일회용이면 35%면 이제 재사용 로켓으로 이제 그 비용을 보낼 수 있다. 네. 그런데 3명 중에 1명만 보내면 33%잖아요. 네. 그럼 비용이 비슷한 거예요. 일회용으로 쏘나 재사용으로 쏘나. 근데 일론이 굉장히 대단한 게 2명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2명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66% 정도 네. 그 효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5%의 비용을 가지고 66%의 그런 사람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효율이 나와서 재사용 로켓이 그 일회용 로켓보다 더 효과적이다. 지금 그걸 증명해 맥스 2명입니까? 왜냐면 스위스로드 같은 게 뭐 3명에서 4명 가면 거의 그거는 효율 100%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원래 팔콘 9으로 최대 태울 수 있는 사람 7명까지 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좌석 수를 약간 줄여서 4명만 태우고 약간 그 7명은 이코노미석이고요. 4명만 태우면 비즈니스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4명만 4명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팔콘 9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아까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했는데 스페이스 셔틀은 이제 3명을 보내야 되는데 재사용하면서 0.3명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효율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셔틀은 재사용이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자칫 사업성에서는 역마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X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재활용 로켓, 이 팰컨 9 이외에도 초대형 우주선, 이 스타쉽의 상용화를 또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정말 진짜 로켓 배송도 가능한 시대가 오는 걸까요? 예, 뭐 로켓 배송이라고 이제 다들 로켓 배송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로켓 배송이 이미 문구 광고에서 있던데 새벽 경기 로켓 배송 아니에요? 예, 그쵸. 그렇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쉽을 처음 하면서 내셨던 모델 중에 하나가 뉴욕에서 그 베이징까지 30분에 주파하겠다. 네. 뭐 이런 로켓 배송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쉽이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가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러기 위해서 많은 로켓들이 이제 검증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먼저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하면서 먼저는 그 전에는 스타링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팔콘 9에서는 1단만 재사용을 했는데 스타쉽을 가면서 2단까지 이제 재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팔콘 9에서 2단을 재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2단을 재사용하는 게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 아까 지금 네.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 셔틀이 2단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스타쉽 정도의 규모가 되면 2단을 재사용해도 경제성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헤비급하고 라이트급. 헤비급에서는 2단을 재사용해도 경제성이 나오는데 그 라이트급에서는 재사용을 해도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네.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죠. 결국 로켓을 가서 예. 우리가 이제 재사용이라는 게 스페이스X를 바라볼 때 야, 기술력 엄청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였고 네네. 일회성보다 혁신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스타쉽처럼 매우 큰 아까 헤비급이라고 설명 주셨지만 그렇게 많은 용량을 갔다 왔다 했을 때는 경제성이 더 배가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뭐 스페이스X 얘기니까요. 스페이스X가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 드림 레이쇼가 지금 70배, 80배 하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수익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익화까지는 제가 사실 로켓이나 이제 우주 쪽이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배리어가 그러니까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장벽을 넘는 순간 그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는 거죠. AI도 약간 비슷한 건데 굉장히 엄청난 투자들을 많이 한 다음에 어느 임계점을 넘어야 이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우주 쪽은 그 임계점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수준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초고위험,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스타쉽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화물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 뭔가를 옮기는. 네,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걸 옮길 때 많이 담아서 옮기면 효율적이니까 네네. 그것을 스페이스X는 하려고 하고 증명해냈다. 네네. 그런데 제일 먼저 그것을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화성에다 짓는다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데이터 센터를 화성보다는 일단 지구 궤도에다가 지구 궤도에다가 예. 그게 훨씬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니까. 예, 그게 지금 100만 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서 보낸 위성이 한 10,000대 정도, 20,000대 정도 수준. 예. 현재 이제 스타링크가 지금 10,000대고요. 스타링크를 4만 대까지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타링크 얘기했을 때가 한 2015년인가 16년 그 정도였었는데 그때도 한 4만 대 정도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했었거든요. 그전까지 한 많아야 몇백 대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드디어 100만 대군이 이제 네. 아 근데 이 100만 대가 1년은 거래일수는 200일, 예, 예. 주시장에서는 거래일수 200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365일인데 네네. 만 대가 올라가려면 도대체 미국 자체에서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분단위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발사장이 여러 개인 거죠. 그 발사장을 여러 개를 해서 계속해서 쏘는 거고요. 지금 그게 이제 100만 대가 정말 가능할까 저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스타링크 AI 셋 미니 그게 한 대가 이제 180m 정도 되나?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걸 줄여서 스타쉽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100대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래서 한 번 쏠 때만 그 스타쉽은 이제 100톤에서 150톤 정도 쏠 수 있는데 그 AI 셋 미니 그거를 이제 1톤 정도로 가볍게 만드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목표고요. 네. 그리고 그걸 100대를 집어넣어서 10,000대를 쏴서 이제 100만 대를 채우는 게 이제 대략적인 목표인 걸로 이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축소화시켜서 집어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기술은 아니에요. 예. 아하. 예, 그리고 10,000대라는 걸 했을 때 하루에 10대를 쏘면 하루에 10번을 발사하면 네. 그러면은 1년에 3,650번. 그리고 네. 3년이면 10,000대를 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년 동안 하면 100만 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하루에 10번을 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굴려가면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말이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다른 분이 아니고 연구님이 네. 계산을 하나하나 해보니까 어렵지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니까 확 와닿긴 하는데 그러면 정말 3, 4년 뒤에 하늘을 보면 대부분 별은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100만 대를 이렇게 쏘아 올려요. 네네. 그러면 대체 어떤 게 그렇게 좋길래 이런 목표를 꿈꾸고 있는 건지. 네네. 그러니까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는 땅이 부족한 거죠. 예.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이 부족하고 그리고 님비, not in my backyard, 우리 지역에 데이터 센터 짓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냉각수가 필요해가지고 그 지역에 수온이 오른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물론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거의 별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그런 게 100만 개가 막 떠다니면. 네. 예. 그런데 이제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공짜고요. 예. 태양열이 공짜입니다. 일단 예. 태양열 우리가 돈 안 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태양열이 공짜고 그리고 이제 냉각하는 방법도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스타링크를 하면서 많은 냉각 시스템들을 검증했기 때문에 예. 땅도 이제 뭐 많이 있는 거죠. 예. 지표면보다 우주가 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가능성이 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일론 머스크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진 않는구나. 확실히 오늘 밤에 미국의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데 그 상장을 앞둬서 그의 꿈만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네. 그래도 네네. 어렵지만 실체가 있다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네네. 미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가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한국판, 네. 스페이스X, 한국판 우주산업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아,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국판 스페이스X가 있고요. 한국판 보잉, 한국판 로키드 마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기업을 하는데도 그 전에는 이제 보잉이랑 로키드 마틴 미국의 주도가 돼서 그 업체에서 발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거기는 정부 돈만 받아서 이제 하는 거고 참 본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는 기업이 무너질 거를 각오하고, 예, 그 뭐 다른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부도날 뻔했다고 그거 네. 들으셨죠? 2008년도쯤에. 예. 그렇죠. 그때 최고의 파트너 투자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네네. 지금의 스페이스X는 없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부도날 각오까지 하면서 이제 밀어붙였던, 예, 그런 걸 기사회생하면서 스페이스X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배짱을 보여주는 회사가 국내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억만장자들이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나 다음 창업주들이 이제 자기 회사의 명운을 걸고 우주에 도전하겠다. 그러면 스페이스X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내 대기업들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예, 그렇게 자기 회사의 명운을 걸고 그렇게까지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스페이스X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현실이지만 그래도 살짝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요 스페이스X가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네. 제2의 스페이스X 이런 걸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로 어쨌든 우주 산업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부터 컸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전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이 죽으면서 네. 굉장히 그 러시아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로켓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미국이 위축됐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같은 이런 이제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나와서 미국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싸게 만들어서 이제 우주에 뭘 많이 이제 보낼 수 있게 되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타쉽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니까 앱 생태계에 들어오는 개발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이제 스타쉽이 개발되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싸지거든요. 우주에 이제 보내는 그 비용이 싸지면 그 비용 싸진 틈을 비집고 그 생태계 안에서, 예, 뭐 예를 들면 아이폰 생태계라든지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X 생태계, 예, 그리고 뭐 블루 오리진의 생태계, 이런 생태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우주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주라는 마켓이 열리는 네. 거군요. 오늘 밤에 좀 별을 미리 네. 봐놔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이금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